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지급이 됩니다. 해당 가구당 한 100만 원씩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12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30살이 안 된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이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소장님 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들어보긴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현장에서 보니까 누구는 봤는데 왜 나는 못 봤냐 네, 하는 그러니까요. 이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근로와 육아를 좀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뭐 소득이 좀 부족해서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근로자든가 아니면 뭐 종교인, 뭐 사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제도고요. 네. 또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 한 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이달 30일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추석 명절 전에 좀 이례적으로 조기 지급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는 게 이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월에 신청하고 이게 9월 말일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추석 때 이 자금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집행이 돼서 6일 안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니까 이미 지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조금 빠른 곳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요번에 이 과소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급 대상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잘 몰라가지고 적게 신청한 가구도 그럼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6만 가구를 찾아내서 44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꽤 열심히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부터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확대 개편이 되면서 지급 네. 건수나 지급 규모도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까지는 뭐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되면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늘어나고 지급액도 늘어났는데요. 네. 올해 지급되는 가구는 총 473만 가구, 자금은 한 5조 300억 원 정도가 지급되고요. 이 중 근로장려금은 이 388만 가구로 금액은 4조 3천억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 대상은 2.3배 정도 늘었고요. 예. 지급액은 3.4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 85만 가구에 대해서 7,273억 원이 지급되는데 요건 이제 작년보다 대상 가구 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줄긴 했지만 지급액은 1.5배 정도 증가를 해서 전년보다는 좀 많이 받는다. 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는 중복 가구를 제외하고 네. 가구당 이 평균 수급액을 보니까 122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3만 원,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더 받는 많이 것으로 늘었네요. 나타났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가구 또 내가 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닐까? 이 네. 신청 절차 방법도 해당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거는 사실 안내문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네. 못 받으신 분들, 분실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개별 인증번호라고 해가지고 8자리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를 뭐 앱이라든가 아니면 ARS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바로 신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요건으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과 재산, 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있어요.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예금, 뭐 전월세 보증금 이런 걸 다 합쳐서 2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억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소득은 세 종류로 가구를 구분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부모님도 없는 경우를 단독 가구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예, 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급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없거나 있기는 하지만 3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으면 이건 호벌이 가구로 분류를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조금 높은데 연간 소득이 합산 3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네.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이 배우자의 소득이 있기는 한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소득이 네.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면 이제 맞벌이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 소득이 합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예.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지난해,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달에 신청하면 이번에 받을 수 있다. 9월 네네. 말까지 원래 받는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반기로도 지급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올해부터는 이 반기 단위로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내년에 받을 이 지급액을 올해 땡겨받는다, 당겨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1년에 2번 받습니다. 이 전반기 소득액, 이제 하반기 소득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1년치 소득을 놓고 5월에 신청해서 네. 9월 달에 받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1월부터 6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8월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게 12월에 나옵니다. 네, 연말에. 상반기 소득분은 이렇게 연말에 네. 나오고 하반기 6월 달부터 12월 달에 받은 이 소득에 대한 거를 내년 2월에 신청하면 내년 6월에 나오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 당겨받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예.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 받을 지급액의 70%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네. 나머지 30% 나머지는 물론 이제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내년도 9월에 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년치 소득을 놓고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반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게 줬으면 더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많이 줬을 경우에는 환급이 들어가요, 환수가. 근데 이렇게 환수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 수도 있고 네. 또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70% 그러니까 반씩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각각 35%씩만 지급하고 9월 달에 나머지 30%를 마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지금 상반기 네. 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9월 11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9월 10일까지. 9월 10일까지. 만약에 그때 못하면은 어떤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요 반기 지급 대상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반기가 그래요? 지나가면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는데 다만 요 경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거,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 달의 소득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신청하고 6월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못 받은 상반기 소득분은 언제 받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내년도 9월에 받으실 수가 아. 있습니다. 또 이제 연간 단위 신청을 못 하신 분들,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신청하셔도 되는데 원래 받을 금액의 10%는 감액돼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득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도 기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그럼 해요? 어떻게 되죠? 실수로 한 거라면은 대부분 이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어. 소득을 잘못 입력하거나 재산을 잘못 입력해서 실수를 한 거라면 국세청에서 걸러지긴 하는데 고의를 가지고 네, 악의적으로 의도적이면은.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는 실수였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밝혀지면 앞으로 2년 동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기로 그러니까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서 무슨 뭐 유령 회사에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기로 봐서 요거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되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